여러분, 죄송한데 오늘의 집 자취남에서 본 여러 가지 인테리어 아이템을 무조건 사고 집에 나른다고 해서 집이 내 취향이 정말 가득한, 낭만 가득한 카페 같은 집으로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의 기본은요, 정리와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리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어렵지 않고 신나는 게 또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너무 쉽지만 또 너무나 효과가 확실하고 신나는 정리의 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의 마술 첫 번째, 수납함을 버려라. 우리가 내가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을 정리해야지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다이소와 무인양품입니다. 수납함을 사기 위해서인 거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땡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건을 정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납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수납함을 사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정리가 이제까지 안 된 게 정말로 수납함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수납함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집에 차고 넘치는 수납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정리의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그 수납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집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물건의 양에 수납함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집에 가지고 있는 수납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을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정리를 했는데도 수납함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납함을 사시기 전에 내가 너무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가진 것이 아닌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수납함 사러 가지 마세요. 지금 집에 있는 수납함만으로도 이미 정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리의 마술 두 번째, 물건도 집 주소가 필요하다입니다. 정리를 잘 못하시는 집의 대부분의 공통점의 하나가 뭐냐면 물건이 제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도 비누가 있고, 안방에도 비누가 있고, 거실에도 비누가 있고, 심지어 냉장고에 비누가 들어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물건끼리 모으셔서 그 물건들이 있을 자리를 한 곳으로 주소를 정해주세요. 물건이 자기가 있을 자리, 즉 주소가 생기면 내가 정리, 청소를 할 때도 손쉽고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같은 용도의 물건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물건이 같은 종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반복하는 일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의 주소만 정해줘도 정리의 속도는 급속하게 빨라지고 내 지갑에서 줄줄 새는 월급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의 마술 세 번째,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춰라. 자, 제가 정리의 마술 두 번째 원칙에서 모든 물건은 주소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물건의 주소를 정하실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물건의 주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춘 주소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키를 안방, 가장, 구석 어딘가에 수납함에 물건의 주소를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당장에는 뭐 정리가 돼서 좋을 수는 있지만 정작 밖에 외출하러 나갈 때 차 키를 가지러 안방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게 되죠. 또 외출한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올 때도 그 키를 정리하려면 안방에 수납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귀찮음이 생기면 어떤 정리할 때 물건의 주소가 나의 생활 패턴에 맞지 않으면 정리정돈은 또 사라지게 되고 다시 우리 집은 잡동사니의 집의 길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건의 주소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곳으로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차 키를
외출할 때 나갈 때 챙기는 스타일이니까 현관 가까이에, 또는 나는 샤워하고 바로 로션을 바르는 스타일이니까 기초 화장품은 화장실 또는 화장실 가까이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건을 놓는 위치를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다 더 자신의 생활 패턴을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패턴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정리의 마술 네 번째, 눈에 보이게 해라.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 패턴 중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눈에 안 보이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공간이 당장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물건을 저 창고 깊숙한 곳으로, 수납장 깊은 곳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 까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물건을 또 사요. 그러면 집은 다시 물건이 넘쳐나는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드시 물건은 눈에 보이도록 두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더더욱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데 저 깊숙이 보관하고, 자주 안 쓰는 물건인데 자주 보이는 곳에 놓게 되면 자주 쓰는 물건은 꺼내 쓰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에 정리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 또 자주 안 쓰는 물건은 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수납함이나 파우치 같은 것에 물건을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납함 이런 거 있죠. 파우치 이런 거 있죠. 투명한 거, 속이 비치는 그런 재질의 수납함이나 파우치에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그 이유도 앞선 내용과 동일합니다. 수납함 파우치에 물건을 넣었는데 그게 속이 잘 안 보이면 사람은 또 물건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정리의 마술 다섯 번째, 쌓아놓지 마라. 여러분, 자꾸 물건을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위에 화장품을 얹어놓고, 약통 위에 헤어드라이기 얹어놓고. 물건은요, 절대로 쌓으시면 안 됩니다. 약통 위에 만약에 헤어드라이기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통에서 약을 꺼낼 때마다 헤어드라이기를 치우겠죠? 그럼 일단 약을 꺼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뭐냐면, 약통에서 약을 꺼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약을 약통에 안 놓고 다른 곳에 놓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불편하니까. 식탁 위에도 놓고, 또 책상 서랍 어딘가에도 놓고, 왜 거기다 놓았어요? 그러면은 약통에서 약을 꺼내기 불편해서 그냥 편한 데 놨대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세팅을 하시던죠. 그래서 여기저기 약은 퍼지게 되고, 약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억이 안 나게 되고, 또 약을 사고, 또 여기저기 놓고 악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쌓아두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의 마술 여섯 번째, 빈 공간이 최고의 인테리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상, 식탁, 그런 어딘가의 가구 위에 무언가 많은 것을 올려놓지 마세요. 빈 공간을 많이 만드세요.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역설적으로 빈 공간을 견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었으니까 어떤 물건으로 저 자리를 채우지?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빈 공간은요, 그 자체로 훌륭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시간의 여백,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여유도 생기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빈 공간은 그 자체로 인테리어고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정리의 마술을 일곱 번째, 딱 봤을 때 쓰기 편해야 한다. 자,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를 실천을 해보시다가 뭔가 어려운데 이게 잘한 게 맞나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7번째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의 결과를 눈으로 딱 한번 스캔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딱 봤는데, 정리가 된 결과를 봤는데, 아, 이거 뭔가 물건을 꺼내 쓰기가 불편하겠는데 싶으면 잘못 정리된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하게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가 정리를 했는데 물건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거는 정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쓸 때도 불편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기에도 불편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쓰기 힘드니까 안 쓰게 되고, 또 안 쓰게 되기만 하면 다행인데 안 쓰다 보니까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우리 집에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게 정리가 잘 된 게 맞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딱 봤을 때 빼서 쓰기 편하겠다 싶으면 잘하신 거고요. 이거 뭔가 꺼내 쓰기 귀찮은데 싶으시면 잘못 정리된 거라고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물건을 잘 정리하는 사람은요, 사실 좋은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과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사실은 나의 삶의 선택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물건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물건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물건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하고 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삶이 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물건부터 정리해 보세요. 내 주변의 공간이 정리될 때, 내 주변의 물건이 정리될 때 나의 삶도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